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 박종희입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매미 소리 들리고 지난 8월 8일이 가을이 온다는 입추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가을의 분위기가 느끼기에는 24일 처서가 돼야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주와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어떤 분은 사주와 마케팅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사주 마케팅 TV의 핵심 가치는 자신의 인생을 마케팅해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을 주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 대한 이해도를 묻기 위한 질문을 제가 2018년도에 서울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40에서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약 60%에 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응답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사주를 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본 경험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본 사주에 대해서 믿음이 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의 7명은 사주는 봤지만은 잘 못 믿겠다, 또 이런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사주팔자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에 약 20%좀 넘게 열의 두 분께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네 분, 열의 네 분 정도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또 일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주팔자가 미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의외로 약 38%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도권 거주자의 40, 50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또 다른 연령대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제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점이다. 또 지금 이 세상에 사주팔자가 그게 중요한 것이냐,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잡은다면은 향후 자신의 인생을 마케팅할 때에 어떤 컨셉과 개념을 가지고 추구해 나갈지에 대한 아마 방향성을 상당히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자신의 생년 월일실, 그게 뭐 음력이 됐든 양력이 됐든 이것을 만세력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꿔 놓은 것이거든요. 치환이라고 얘기되죠.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인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이 달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달력 일정이고요. 역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달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주팔자는 고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라는 것은 미신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시를 만세력, 즉 육식갑자로 그 글씨로 바꿔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우리는 타고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명 타고난 것, 즉 사주팔자. 여러분들이 1958년 몇월 며칠 몇월 태어났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미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타고난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우리는 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긍정 부정도 아니고 정치된 그런 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이걸 타고난 DNA라는 말로 제가 바꿔 설명하겠습니다. DNA, 우리 DNA 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변동 불가, 전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인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이 자신의 성품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부모, 그 다음에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은 또 학교, 그리고 또 가족, 또 기타 중고 집단, 뭐 이런 것들이 환경이라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것들과 자신이 타고난 DNA에 의해서 어떤 성품이 결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자,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타고난 DNA이기 때문에 생년 원리시를 만세력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주에 나타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없는 거란 게 무엇이냐면은 사주에는 환경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비즈니스하고, 이것은 사주에 전혀 나타나 있는 항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주에 나타나 있는 것도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운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에서는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이 지나가면 다음이 뭐가 오죠?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데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름 다음에 가을이 아니고 여름 다음에 겨울이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역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문을 우리는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금년이 기해년이에요. 내년도는 뭐죠? 경자년입니다. 이거를 세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운은, 자, 금년도가 지금 8월, 기해년 8월 달인데요. 8월 달은 임신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오늘 오늘 일운, 일명 우리가 일진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저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9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해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이렇게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결국은 자신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사주팔자와 이 5가지 운에 의한 방정식을 푸는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가 또는 내년도가 좋은 운인지 또는 나쁜 운인지 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런 정체된 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사주팔자 좋아하면은 그건 뭐 운명도 그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라면 무슨 살맛이 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결국은 예측돼 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설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사람의 성격 또는 성품은 이런 계절과 지역별로 다르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봄에 태어난 사람의 성향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의 성향이 같을 수 있을까요? 왠지 모르지만은 좀 다를 것 같죠. 자,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과 1년 내내 겨울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의 성향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왜 동일한 사주인데 삶이 다르냐, 뭐 저희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질문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주에 대해서 초보인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주일지라도 그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 얘기할 때 보통 사주는 자동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운은 통상 도로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차는 갈러가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배는 뭐 뱃길이 있고, 또 비행기는 또 비행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측 아래 보면 지금 태풍이 쌍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환경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태풍이 오면은 비바람도 치고 엄청 해일도 일 수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차를 끌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배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끔 보면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비행기가 뜨니 안 뜨니 결항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바로 이 계절적 환경이 바로 운이라는 겁니다. 이 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차가 도로가에서 운전할 수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올 때, 또 해가 뜰 때의 운전의 어떤 상황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바로 사주 명리에서 얘기하는 이 분석의 어떤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는 앞으로 얘기할 이 마케팅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그건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58년생의 1월 달에 태어나신 분의 이제 사주팔자인데요. 자,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 요게 태어난, 요게 태어난 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월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일이고, 요게 태어난 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개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앞에 거를 연주, 요거를 월주, 요거를 일주, 이거를 시주. 자, 이거 쫙 나누면은 이 위에 거를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지. 많이 들어봤죠? 천간, 갑을병경, 무기경신, 인계, 지지, 자축인묘, 진사, 어미, 신유, 술해, 식간, 십이지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58년생의 1월 달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시를 이 만세력에 의해서 60갑자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게. 요걸 우리는 사주, 그 다음에 팔자는 뭐냐면은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글자이기 때문에 사주팔자. 그래서 사주팔자는 고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12, 22, 32. 이걸 이제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운은 보시면 이 10단위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자, 작년도 2018년도가 무술년이고 금년도가 기해년, 내년도가 경자년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매년 바뀝니다. 그렇죠? 이 매년 바뀐다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도는 기해년이라는 운이거든요. 이 기토, 그 다음에 이 해, 내년도는 경, 그 다음에 자. 글자가 다 다르죠.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운이 바뀐다.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보면은 지금 8월 달이 임신월입니다. 이건 이제 매월 바뀌고 다음 달은 이제 개유월인데요. 자, 이렇게 운이 바뀌는데 이 바뀌는 운이 이미 벌써 다음 달, 그 다음에 내년도, 내후년도가 어떤 운이 들어오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정해져 있는 거, 자, 우리가 내년도 흔히 말하는 운을 보려고 하면은 이 사주라고 하는 팔자는 8글자하고 이 두 글자, 10개의 글자를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 푸는 결과가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결과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그 마케팅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자, 우리 기업에서 많이 쓰는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분석 툴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딱 한 가지 수학 분석을 말씀드리는데요. 수학 분석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요. 자, 수학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다음에 약점. 자, 이걸 우리가 내부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기회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주를 볼 때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사주상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매년, 그 다음에 매월 10년마다 바뀌는 운. 이게 보면은 긍정적인 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주팔자를 통해서 나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방향 설정하고, 이 기업에서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 마케팅 전략이든 경영 전략이든 이런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석 툴이 이건데, 이거에 의해서 강점과 이 기회를 활용하면서 우리는 SO 전략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해서 이 기회를 활용한 전략, 이 W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W 전략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략적 제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내가 부족한, 우리 기업에서 부족한 거가 남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제휴, 코어워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W 전략이고요. 자, 지금 강점이 있는데 위협적인 요소에, 그러면 내 강점을 가지고 이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걸 우리 ST 전략이라는 거고, 내 약점을 보완해서 이 위협을 또 제거하는 이 전략을 우리 WT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업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분석 툴이기 때문에 인생을 마케팅함에 있어서 수학 분석처럼 앞으로 사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생을 마케팅 해보자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봉오동 전투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뭐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참 간만에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려서 통쾌한 영화를 좀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참고 삼아 인터넷 조회를 하니까 이 사건이 1920년 6월 7일에 여름에 발생한 걸로 되어 있고,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157명이 전사를 했고 약 3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걸로 해서 완전 참패가 되어 있고요.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 4명하고 중상 2명. 자, 이거는 말이죠, 진짜 제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전략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전략인데, 자, 우리 전략이라는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전략이라는 용어는 군사 작전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게 싸울 전이거든요. 이길.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책략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기업에서 인용해서 지금 뭐 마케팅 전략이니 경영 전략이니 뭐 학벽 전략이니 등등 다양한 학도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 봉오전 전투에 보면은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적을 유인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지형지물을 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사격 개시를 해서 일본군을 완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작전상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흔한 말로 인생엔 다 때가 있고, 또 똑같은 상품을 우리가 출시를 하더라도 언제 출시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예컨대 자, 우리가 농산물을 심을 때 있지 않습니까? 파종 시기라고 하는 건데, 씨를 뿌리는 시기를 이제 파종 시기라고 하는데, 이걸 봄에 주로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봄에 많이 뿌리고 봄에 또 뭐를 심죠. 그런데 자, 마음이 조급한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하거나 조급한 마음에서 겨울에 여러분들이 파종 씨를 뿌리면은 그게 일찍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타이밍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거, 그 때를 아는 거, 우리는 그걸 기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마케팅에서뿐만 아니라 이 명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사실상은 기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자사 분석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우리 기업은 뭐 하는 데냐? 지금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앞으로 우리 기업이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자, 이 전략하고 인생의 전략하고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 MBTI라든가 디스크라든가 애니어그램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이 분석 툴로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은 SWOT, 수압 분석으로 가는데, 자, 여러분들의 인생 마케팅은 뭐냐면 바로 사주 명리라고 하는 분석 툴로 갑니다. 그 툴이 바로 이 만세력인데요. 이 만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 매년 나오는 건데요. 일명 달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워플이 잘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어느 만세력을 다운받은, 저는 지금 주로 원광대학교 만세력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입력하면요, 자신의 일간, 사주 주체라고 하는 자신의 일간, 목화토금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알아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 성품, 이것이 적어도 반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셔서, 아, 나의 일간이 목인지 환지 토인지 금인지 순지만 알아도 나의 현재의 위치 또는 앞으로의 나갈 방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좋은 분석 자료는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좀 마케팅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일명 우리가 PR이라고 얘기합니다. PR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 PR은 이제 마케팅 내에 그 촉진 믹스 중에 이제 광고, 그다음에 판촉, 세일즈 프로모션, 인적 판매, 이거에 해당되는 일부의 수단이겠습니다만은, 사주 마케팅 TV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마케팅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인 사주와 마케팅 강의를 이상 마칠까 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